여러분, 지금 이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췌장을 지금 살리지 않으면 평생 약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췌장이 아직 살아있는 분들은 단 3개월만 해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혈당과 췌장 기능을 연구해온 생활대사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당뇨 초기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이 혈당 수치만 보고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당뇨의 진짜 열쇠는 혈당이 아니라 췌장입니다. 당뇨 진단 후 5년이 지나면 췌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약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췌장이 살아있을 때 회복을 시작하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수없이 직접 봐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췌장이 모든 것의 답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어떤 한 가지를 바꿔야 약을 끊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혈당이 들쭉날쭉하거나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서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난달에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63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혈당이 늘 들쭉날쭉했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점심 먹고 나면 갑자기 180까지 올라가고 또 저녁엔 100 아래로 떨어지고요. 약을 늘려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의사 선생님은 계속 약만 조절하자고 하셨는데 김영수님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게 오셨을 때 저는 먼저 췌장 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췌장 기능이 아직 70%나 살아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을 줄이는 대신 췌장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김영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말 성실하게 따라오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공복 혈당은 95, 당화 혈색소는 5.4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김영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췌장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요. 이제는 약 없이도 자신감 있게 식사를 하고 혈당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내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넘게 방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췌장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져서 평생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김영수님처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지,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췌장을 망가뜨리는 일상 속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췌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만 피해도 췌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문제인데요. 바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드시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췌장은 갑자기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혹사당하면 췌장 세포들이 지쳐서 결국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 총 열량의 65%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분들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정미화님은 평소 밥을 3공기씩 드셨어요. 아침에 한 공기, 점심에 한 공기 반, 저녁에 또 한 공기 반씩 드셨죠. 그런데 이 습관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밥을 한 공기 반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렸더니 단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포인트나 떨어진 거예요. 정미화님은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혈당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밥은 반 공기로 줄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단백질과 야채로 채우는 겁니다.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한 주먹, 그리고 채소는 2주먹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해서 과일로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 속 당분도 결국 혈당을 높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밥을 몇 공기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간식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겁니다. 하루 3끼 식사 외에도 계속 무언가를 드시면 췌장은 쉴 틈이 없어요. 아침 먹고 또 중간에 과자 한 봉지, 점심 먹고 또 커피랑 빵, 저녁 먹고 또 야식까지. 이렇게 되면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완전히 지칩니다. 서울대학교 식생활연구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간식을 하루에 2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공복, 인슐린 수치가 평균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췌장이 그만큼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만난 67세 박진우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커피를 무척 좋아하셔서 하루에 4잔씩 드셨는데 커피 마실 때마다 빵이나 쿠키를 함께 드셨죠. 그런데 이 습관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간식을 없애고 하루 3끼만 정해진 시간에 드셨더니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박진우님은 지금도 간식 없이 생활하시면서 공복 혈당 100 이하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16대8 단식법입니다. 하루 중 8시간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고 저녁 4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 4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6시간 동안 췌장이 완전히 쉴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엔 공복감이 정말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면서 천천히 적응하세요. 한 번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식사 외에 간식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운동이 부족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약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근육이야말로 혈당을 태우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드신 음식의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에 쌓여요. 그러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분들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5.6이었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한 분들은 6.4로 0.8이나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송영철님은 처음엔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쿼트 30개, 저녁 먹고 나서 또 스쿼트 30개씩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당화혈색소가 8.4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송영철님은 지금도 매일 스쿼트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을 몇 분이나 움직이셨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혈당이 관련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내장 지방을 늘려요.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죠.
고려대학교 노화스트레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일일 평균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분들일수록 공복 혈당이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윤미숙님은 손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셨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매일 걱정하시고 불안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편해지시고 공복 혈당이 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윤미숙님은 지금도 매일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계세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면 가벼운 산책도 좋아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비우는 거죠. 손 글쓰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사귀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시거나 취미 활동으로 풀어내세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신가요?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은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지쳐서 망가지게 되죠.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당뇨 발생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장미란님은 평소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셨어요. 수면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0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장미란님은 지금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명상을 10분 정도 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수면 중에 숨이 자주 멈추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제대로 쉬지 못하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숙면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식을 끊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충분히 자는 거죠.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췌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췌장을 더 빠르게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에서 피해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췌장을 살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연구소에서 수많은 분들께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하루 한 끼 식사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식사 구성이에요.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중을 높이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거든요.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밥은 반 공기로 줄이시고요. 단백질은 손바닥 한 주먹 크기로 드세요.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채소는 2주먹 정도로 푸짐하게 드시면 됩니다. 상추, 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들이요. 이렇게 구성하면 배도 부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중은 몇 %였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앞에서 간식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복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가 확 줄어들고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하루 두 끼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했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14시간 동안 공복이 유지됩니다. 처음엔 12시간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저녁 7시에 끝내고 아침 7시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무리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췌장이 쉴 시간을 주고 계신가요? 세 번째 실천법은 매일 30분씩 근육을 자극하는 겁니다. 앞에서 운동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왜 근육이 중요한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혈액 속 당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드신 음식의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기 전에 근육에서 에너지로 소비돼요. 그러면 혈당이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20개, 저녁 먹고 나서 계단 오르기 10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로 대체하셔도 돼요. 계단이 없으시면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통이 심하거나 관절이 아프면 강도를 줄이세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실 계획인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스트레스 배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참으시는데 사실 췌장 기능은 심리적 안정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췌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거나 호흡 명상을 10분씩 하세요. 음악은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고요. 일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은 오히려 뇌피로를 높인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는 건 휴식이 아니에요. 진짜 휴식은 아무 자극 없이 고요히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루 중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앞에서 충분히 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자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깊은 수면이 췌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얕은 잠을 8시간 자는 것보다 깊은 잠을 6시간 자는 게 훨씬 낫거든요. 깊은 잠을 자려면 수면 환경이 중요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방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시거나 안대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은 확보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거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시면 뇌가 각성돼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구조를 바꾸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고 매일 근육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배출하고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거죠.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췌장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어쩌면 완전히 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췌장의 병입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약으로만 관리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췌장을 살리는 겁니다. 췌장을 살리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소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당뇨 진단을 받고 5년, 이 시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췌장 회복은 점점 어려워져요. 세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계속 많이 먹고 간식을 끊지 못하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엔 먹는 약으로도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죠. 그렇게 되면 평생 주사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합병증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약해지고 발 감각이 무뎌지고 심장과 혈관도 손상됩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미래예요. 그럼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식을 끊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충분히 자면 췌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혈당은 점점 안정되고 약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 약 없이도 공복 혈당 90, 100으로 내려가요. 당화 혈색소도 5점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합병증 걱정도 없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미래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멈추세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 혈당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배고프고 습관을 바꾸는 게 불편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불편함이 10년 후, 20년 후에 큰 행복을 만든다는 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췌장을 회복시키는 음식과 반대로 췌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음식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절대 피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당 관리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